우리 비트 나눔님께서 비트 나눔님께서 구시탈 너무 재밌어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요. 예, 저희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 근데 저희가 이거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에. 그래 맞아요. 진짜 조금 힘들게 합니다. 보통 저는 한 10시, 11시에 잡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밤에 새벽에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잠도 잘 못 자겠지만, 자, 힘내라 대한민국. 제가 준비한 코너는 저는 뭐 영상이나 그러한 시각 자료는 말고 오늘 홍준표 후보자 관련된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지지 서명이 있었죠. 여기에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이나 또 보수 우파 지지자층들이나 국민의힘 우리 그 당원들께서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시탈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가서 20일을 버틸 수 있겠어요? 민주당 그 지역 화폐 소굴에서 기본소득 소굴에서 근데 이제 못 가는 걸로 민주당에서 오지 말라. 지금 이제 모양새가 희한하게 되고, 반대로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홍준표 그 지지층이 모여 있는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의 뭐 청년들의 놀이터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 올리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왔어요. 홍카 지지자 홍준표를 홍카라 불러고 있잖아. 홍준표 각하라 그래가지고 홍카라 부르는데, 홍카 지지자분들 몇 명이 넘어간 것에 사람 몇 명 넘어갔다고 그 본질이 넘어간 건 아니다. 정치인들 잘 들어라. 우리 2030 세대들이 홍카를 지지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어줘야지, 어르신들 몇 명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홍카가 넘어간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캠프의 본진 관계자분들이 글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실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재구라는 분이, 이분이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동행연대 총괄특보단장이에요. 총괄특보단장, 특보단장에서 동행연대 총괄특보단장인데, 이분이 글을 뭐라 올렸냐면, 본인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면서 오늘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선언한 단체는 대구 홍사랑 단체 1팀이다. 1팀. 대구, 그것도 대구 홍사랑 1팀. 홍 대표님 이번 선거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단체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본인이 처음 듣는 단체고 별 큰 의미 없는 지지선언입니다. 저한테도 이현주 관계자가 제게 지지선언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이현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수의 홍준표의 최측근 분들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현주가 접근해 왔다. 단칼에 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단칼에 거절했는데, 저희 이현주의 사탕 발린 말에 뭐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간 분들이 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저분들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내가 홍준표의 이 조직을 관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분들은 누구냐라는 게 이제 주로 올라온 글이고, 그리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제가 좀 더 약간 손톱을 부러뜨리면서 긴장하면서 봤을 때는, 설마 2030 주축들이 많이 올라갈까봐, 이게 홍준표가 갖고 있는 표심에, 또 홍준표가 정계를 은퇴하고 홍준표 후보자께서 정당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2030인데, 2030 우리 제가 아는 친구들도 단 하나도 거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강원도에서 홍준표를 많이 지지하는 그 2030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그 카톡이 와서 저분들 누구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른다 라고 해서 조금 기다리면 밝혀질 거다 해서 밝혀졌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힘내라 우리 펜앤마이크, 힘내라 우리 국민의힘, 힘내라 보수우파. 홍준표의 저 뭐 그 무슨 무대에 무슨 한 100명 쓸 줄 알았어요. 한 뭐 제가 세보니까 한 8명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중요한 팀이 아니고 뭐 어쨌든 이현주의 게임에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 단발성입니다. 그걸로 네. 확장성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방금 말씀했지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떤 의원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가 수가 틀렸어.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죠? 머리 빡빡 밀었죠. 삭발 한번 했죠. 빡빡 네. 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의 여전사를 자칭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도전했죠? 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또 도전합니다. 자기 고향 영도에서 쫓겨나. 그래서 남부에 가. 그래서 또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본인이 또 어떻게 했냐?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그 공천을 또 받았어요. 자, 이분의 행보에 보면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교육은 미래, 경제는 생존, 정치는 정체성입니다. 네.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사람, 정체성이 조변 섞여 하는 사람, 아침과 저녁에 정체성이 다른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이제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하고 조변 섞여하고 뭐 정체성도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원래 어디에도 끼기 힘든, 네. 여기서도 인정받기 힘들고 저기서도 인정받기 힘들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사람들까지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가 고작 8명,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팀을 했는데 아마 수십 개의 팀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의 팀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전쟁 나도요. 네. 갑자기 몇몇 부대는요. 야, 소대장이 약간 획가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야, 나랑 같이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적지에 넘어서 자수를 해. 그래서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별로 다 안 좋아요. 그 발목에 묶여서 뭐 따바창 쏘는 그런 네. 상황에 강제로 묶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희생당하기도 하죠. 그런 네.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병태라는 교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이분이 이제 전 카이스트 교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홍준표 이제 캠프에서 정책 총괄 본부장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죠? 민주당에 가기로 했다가 민주당에서 뭐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네. 공식적으로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다 네. 조인한다라고까지 입장을 네. 밝혔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또 부인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민주당에서 이런 걸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인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양반이 저쪽에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내 편을 끌어들이면 제일 좋지. 네. 근데 끌어들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도 끌어들이겠다고 했다가 번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그렇죠. 도와드릴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맞네. 이게 정치에는 이런 이제 공작이 되게 많습니다. 맞네. 제가 보기엔 이 이병태 교수가 공작에 당한 거야. 저쪽에서 역할을 못하게 네.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고 작업을 해놓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네. 공식적으로 부인해버려. 네. 그럼 이 사람은 돌아가면 수도 없고 여기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아.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완전히 인생을 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좌파 공작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공작을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갈라치기라고 하는 네. 거 많이 하거든요. 그 공작에 희생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병태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님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 민주당에서 공작이 들어온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낫다. 나한테 접근해온 사람이 누구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다. 혹은 민주당의 뭐 선대위에 민주당 선대위에 누가 나한테 카톡이 왔다, 전화가 왔다, 문자 왔다. 이걸 공개하셔야 돼요. 아니 오라고 해놓고 내가 간다고 페이스북에 썼더니 이게 지금 무슨 예우 없이 무슨 행동이냐라고 이병태 교수님이 그걸 공개해가지고 자존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민주당의 이 작업 중에 뭐 아까 약간 결을 달리해서 잠시 넘어가자면, 제가 나중에 앞으로 좀 다시 방송 앞으로 가자면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탈북자분들 중에 김일성 종합대학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위직 탈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은 나는 간첩 활동도 옛날에 했었다. 한국 내려와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간첩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 전향해서 보수 쪽으로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간첩 파명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측 인사들을 만난 줄 아냐.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 하는 놈도 있다라고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그 명단까지 내가 부르지 않겠지만 현직 국회의원 하는 놈도 있다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막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민주당에서 접촉이 오는 인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사분들께서는 증거 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홍준표 아까 제가 그 전재구라는 분이 글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홍준표 동행연대의 그 특보단장, 또 그 페이스북에 강민구라는 분은 글을 너무 세게 올려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보셨어요? 강민구라는 네, 봤습니다. 분 봤어요? 보여주고 봤어요. 이분이 뭐 이 이현주 이 XX 뭐 이러면서 뭐 어지간히 이재명의 성은을 받고 싶었나 보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 거기 뒤에 있는 사람 몇 면을 다 읽어요. 저 중에 뭐 저 어떤 사람은 뭐 김문수 캠, 한동훈 캠, 나경원 캠 모조리 껄떡대던 사람 누구도 있고 이러면서,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원래는 홍준표의 찐 측근분들은 가만히 계시려고 그랬대요. 이번 선거에. 야 우리 가만히 있자. 우리 주군이 하와이로 떠났고 정계 은퇴했으니 가만히 있자 했는데, 오늘 이 몇 명이 가가지고 이분들이 글을 올린 게,
내가 역성택 방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뛴다. 이거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병태 전 교수가 살아나는 방법 방금 말씀하셨죠. 이현주 의원이랑 점심을 먹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 민주당에 쪽이란다고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랑 점심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은지 육하 원칙을 일단 밝히시고 그럼요. 영수증 있으면 제일 좋죠. 밝히시고 그다음에 그때 그 녹취 파일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중요한 대화를 나올 때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아마 녹취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있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했다면? 근데 네. 녹취가 없다. 녹취 불법 아니에요? 그 불법 불법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네. 녹음은 네, 불법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녹취가 없다면 그때 당시 대화 내용을 재빨리 기억을 복귀시켜야죠.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과연 어떤 카드를 꼬드겼는지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까지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만약 담겨 있다면 그거를 공개하세요. 그래야지 이병택 교수가 살아남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냥 본인이 지금 양쪽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민주당의 공작에 당해서 이렇게 붕 뜨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병택 전 교수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현주 의원이 어떻게 꼬드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는지 이재명 이제 후보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시면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 차례죠. 네, 자 오늘 이제 PK 행보를 어떻게 했죠? 세 후보가 전부 다 동시에 했습니다. 네. 전부 다 너나올 것이 다 TK 찾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민주당에서 간 이유는요. 어떤 TK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이제 개혁신당이죠. 이 후보는 TK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보수다. 나는 보수 쪽이고 중도성이 있는 보수다. 이것을 아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갔을 거다. 그러니까 TK 간 것은 다 똑같지만 간 이유와 사정은 조금씩 다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여기서 뭐가 있었느냐? 전부 다 박정희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7대 G7으로 도약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넘는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는 나라가 5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여섯 번째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경제적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선진국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과 선택과 집중 전부 다들 경부 고속도로 반대했죠. 뭐 사실 와이스도 반대했습니다. 네. 와이스도 다 반대하고 드럼 넣었죠. 다 DJ도 그 사진 유명한 거 있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나를 드럼 밟고 넣었죠. 네. 지나가면서 네. 뭐 아스팔트 먹고 누우셨죠. 포장하려는 네, 거를 막 공사 못하게 현장에.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 동맥 핏줄을 만들고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산업 역군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던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민주당에서도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다들 TK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짧게라도 언급한 거는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선진국 이 둘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다. 한 몸이랑 마찬가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금 더 오래 통치를 하시고 아마 영생하셔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통치를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대한민국에서 나왔고 그러한 그 AI 강국도 로봇 강국도 다 대한민국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경공업에서 중화 공공업 오면서 서비스업까지 이제 꿰뚫어 보면서 서비스업에 대한민국이 팍 가는 찰나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인데 1979년 10월 26일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쭉 조금 더 통치를 했다 그러면 야 서비스업 다음에는 반도체다. 그러면서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얼마나 이가 통했겠어요. 박태준 포스코 회장은 광양제철 계속 만들어. 현대 정주영은 건설하면서 자동차 계속 깔아. 자동차 만들어. 그리고 삼성은 반도체에 힘쓰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세상에 뭐 네이버가 나오면서 다음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 기업들 불러가지고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지시를 내리면서 AI 그러면 우리나라가 테슬라
뭐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저는 굉장히 크다 봐요.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민노총 활개치고 지금 뭐 노랑모 특권 만들고 이거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관계의 발전은 상호주의예요. 절대적인 발전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류가 똑같이 발전하는데 누가 더 빨리 발전하는 늦게 발전하는 그 문제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도 있었으면 저 유신 정권 연장은 아니었다고 슬기 호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그 산업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 정치적인 뭐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산업적인 관점이 이렇게 우수하니까 지금 이재명도 가가지고 대구 가서 얘기하고 또 많은 후보자들이 대선 그 선거운동 이틀 차인데 다 대구를 찾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근데 이거를 왜 우리 당에서 이거를 좀 더 공격을 못하는지 공격 포인트를 못 잡는지 또 방어를 못하는지 이게 너무 답답해요. 나 오늘 그 얘기도 하고 싶어. 지금 민주당에서 만든 선거 유세 매뉴얼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다. 이렇게 말을 자꾸 반복하고 다니라. 이제 이렇게 책자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참 황당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친중 발언, 친중 행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대북 송금한 걸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는 시진핑이 키워주고 김정은이 지지하는 후보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당상을 갖고 뭐 선전선동을 하고 뭐 선거 구호를 외쳐야지 허무맹랑하게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외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선거운동이 됩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지하는 후보는 명확합니다. 지금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댓글 달아서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저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던가. 북한 김정은이 지금 이재명 지지하겠지 누굴 지지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퍼주기를 하면서 얼마나 생색이 내고 지금 북한 정권은 항상 그 목숨이 연명되고 있어요. 다 죽으려고 그러면 햇볕 정책으로 인공호흡해주고 다 죽으려고 그러면 문재인이 또 무슨 뭐 만나가지고 인공호흡해주고 지금 다 다시 죽여놨거든요. 다 죽여놔서 가만히 있으면 북한 정권이 자연 붕괴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되면 또 인공호흡을 붙여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했던 거 보세요. 도지사 시절에 이제 각종 관련 법 때문에 유엔 제재 때문에 대북 지원을 못 하잖아요. 네. 대북 퍼주를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쌍방울을 팔에 들어가지고 이제 의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북한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네. 800만 불입니다. 이게 네.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장담컨대 절대 북한 주민들은 뭐 식량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갔을 겁니다. 네. 안 가고 김정은 이제 본인의 호화 요트가 있어요. 100억짜리인데 그 이태리에서 만들어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이제 항공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요트가 엄청 커가지고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네. 미끄럼틀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 요트인데 그리고 호화 유람선을 네. 그 이제 수리하고 정비하고 아니면 아마 결제를 못해서 좀 정선에 막혀 있어가지고 배를 납품 못 받으니까는 그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해서 막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호화 생활이라든가 정권 유지에 쓰이는 그런 비용을 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수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시킬 겁니다. 원래는 북한 지원하려면 통일부와 국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검증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간소화시켜가지고 공식적으로 아마 국가 차원에서 퍼주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 가짜 평화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뭐 박지원은 둘째치고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지금 9년 6개월을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바로 사면 준 다음에 바로 데리고 나오겠죠. 우리 그 리버티님 어제와 똑같이 쌈총사 완전체 풍성해서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슈퍼챗에 보내줬던 감사합니다. 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풍성한 쌈총사가 되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